자, 제 4강, 5강이죠. 5강 확인학습입니다. 여러분들. 5강에 이제 페이지는 아담 교정학 50페이지부터 해당되고요. 수영자 처우 모델이죠. 자, 구급 모델 뒤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만, 구급 모델은 응보에 기초한 수영자 처우 모델이다. 맞는 말이죠. 응보란 뭐예요? 과거에 범죄를 한 대가로 처벌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금하는 겁니다. 처벌을 엄정하게 하는 거예요. 자, 교화 개선 모델은 적응 모델, 재통합 모델, 사본 모델을 의미한다. 땡. 이 사본 모델은 구급 모델의 새로운 형태라고 보면 돼요. 구급 모델이 시대적 흐름을 이제 거슬러서 다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다시 현대에 나타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치료 모델은 자유의사론을 기초했다. 땡. 치료 모델은 뭐냐면 교화 개선 모델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자유의사에 의해서 범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어떤 심리적 결함에 의해서, 사회학적 결함에 의해서 범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결정론입니다. 개선 모델은 범죄인은 비범죄자와 다른 병자이며 처우의 대상일 뿐 책임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다. 문제는 병자는 맞아. 다른 비범죄와 다른 범죄인데 책임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자, 차이가 있어요. 자, 재통합 모델은 재통합을 위해서는 재통합을 위해서는 수용자의 개선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의 환경 변화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용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수용자의 동의와 참여하에 처우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시행하게 되며 수용자를 처우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보는 것은 재통합 모델이다.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여러분들 재통합 모델하고 사본 모델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재통합 모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통합 모델은 수용자 자치의 확대를 강조하고 정의 모델은 사회내 처우를 강조한다? 아니죠. 재통합 모델은 사회내 처우를 강조합니다. 왜? 밖에 나가야 하니까. 이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 아무리 교도소 내에서 가르쳐봐야 밖에 사회에서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으면, 환경 변화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내 처우를 강조하고 정의 모델은 오히려 불안하니까 정확하게 엄중하게 살리되 그 안에서 뭘 해라? 수용자 자치제를 확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더 내용을 좀 보강해서 연결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교정의 발전을 봤거든요. 교정의 발전했는데 사실은 그 형벌의 발달사입니다. 그리고 교정학이 어떻게 발달했느냐 봤습니다. 이거다 연계해서 수용자 처우 모델하고 이렇게 함께 보셔야 궁극적으로 이제 공부의 어떤 연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수용자 처우 모델은 몇 장에 있습니까? 지금 3장에 있죠. 3장 3절에 있고 앞에 본 교정의 발전은 2장에 있단 말이죠. 1장에.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봐두세요. 자, 이 교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형벌이란 얘기예요. 형벌의 발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처음에 어떻게 발전했어요? 사형벌 위주로 발전했겠죠. 사람이 때리면 화가 나네. 가서 쥐어 박았죠. 그래서 복수적인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국가에게 힘센 사람한테 우리 권력을 좀 일부 내놓고 형벌은 그 사람한테 맡기자. 우리 영원히 이러다가 싸우다가 다 죽게 생겼다 해서 뭐예요? 공형벌 시대로 넘어옵니다. 역사적으로. 자, 공형벌 시대 이렇게 넘어오죠. 그런데 이 공형벌이 어떻게 자리 잡냐면 처벌을 할 때 처벌하는 목적이 뭐냐면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 잘못하면 이렇게 깨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던 것이 이제 교육적 개선 단계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다시 교육적 개선 단계. 자, 이 교육이란 말이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뭐 대단한 무슨 뭐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학과 교육, 뭐 심리 치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노동이라고 보시면 돼. 노동. 범죄인들은 통상
일을 잘 안 해. 게으른 사람들이야. 이런 관점에서 이제 노동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단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발달한 것이 이제 과학적 처우 단계입니다. 이제 이것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 얘기하고 있는 과학적으로 본 거예요. 범죄 원인을 뭐라고 봤어요? 아까 보니까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문제 때문에 범죄를 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만약에 치료 대상이라고 하면 치료를 시켜줘야 하고 사회 환경에 어떤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처우를 해줘야 한다. 뭐 자치제를 한다거나요. 이러한 단계이고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성공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그럴듯한 성공은 있지 못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입니다. 권리 보장이 더 중요하지 그 사람들 뭐 만들겠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시대적으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최근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형벌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그러면 교정학은 어떻게 발달했느냐 이 말이에요. 교정학. 자, 말이 교정학이지 이게 교정학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와요? 이게 과학적 처우 단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러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뭐 했어요? 뭐 뇌옥, 수옥 이런 얘기를 썼잖아요. 고대. 중세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옥서. 그렇죠. 그러다가 감옥 이렇게 나오죠. 감옥. 그리고 형무소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이런 명칭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형벌로서 자리 잡은 것은 고대와 중세에는 없었어요. 물론 그 흔적이 있는 것은 맞는데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사형이나 어떤 신체형 때리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묶어놓은 것이지 자유 자체가 형벌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진짜 자유를 형벌로서 삼은 것은 근대에 와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세가 지나고 나서 노동의 가치. 그 전에는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노예였으니까 뭐 노예를 갖다가 너를 자유를 빼앗겠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자유형이라고 하는 교정학이라고 하는 이 발달은 감옥학, 행영학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언제다? 근대에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옛날은 아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범죄인은 따로 있다라고 보고 교정처우론, 교정학이 발달하고 최근에 와서 교정보호론 또는 신응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시 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왔다. 이렇게. 자, 이에 따라서 수용자 처우 모델이 이제 발현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자, 감옥학, 행영학에서는 처벌이 구금이 중요하거든요. 구금. 그 다음에 교정학에서 교정처우론에서는 교화 개선이 중요하죠. 그리고 신응보론 여기서는 사법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모델이 자 구금 모델은 응보에 기초하고 응보에 기초해요. 다시 말해서 네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거야 라는 것이고요. 목적은 질서, 사회방해, 교도소 내 질서, 사회방해. 그리고 전략은 노동을 통한 처벌이죠. 그래서 교도관은 어떤 역할? 관리자 역할이고요. 그리고 가석방은 부정한다,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처벌을 엄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교화 개선은 치료 모델, 개선 모델, 재통합 모델로 나뉩니다. 치료 모델은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봤습니다. 너 정신이 빠졌구나. 너 문제가 있구나. 치료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심리 치료를 하고 교도관은 어떤 역할? 의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가석방은 치료가 되면 내보내야 하니까 인정을 하죠. 자, 개선 모델도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생 개선 전략은 처우 지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병자이긴 하지만 책임이 있다고 봐요. 책임이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교도관은 교사 역할을 하고, 자, 재통합 모델은 아까 봤었죠. 사회복귀가 목적이고, 교도관은 뭐예요? 조력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법정의 모델은 인권보장이에요. 목적이. 그래서 법 집행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서 똑같이 가석방을 인정하지 않는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자, 수업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이제 교정론인데 범죄학에서 가장 유일하게 나오는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경찰 범죄학에서 반드시 정리를 해놓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